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아크테라 코리아의 안형진입니다. 금일 진행할 세션은 차세대 협업 환경의 숨은 리스크라고 해서 좀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차세대 협업 환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요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쪽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전환 중이신 고객사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내년에 전환을 검토 중이신 고객사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에 어떻게 하면 보안 담당자분들이 이런 각종 규제에 대해서 준수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아마 아크테라라고 하는 회사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혹시 이제 시만텍이나 베르타스라는 회사를 좀 아십니까? 저는 사실 회사를 시만텍으로 입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있다가 베르타스로 분사되고 지금 아크테라까지 이렇게 온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시만텍에서만 거의 14년째 이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저희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은 한 30년 정도 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32,000 고객사를 갖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220군데 정도가 이미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시고 저희는 2025년 1월 달, 올해 1월 달에 새롭게 회사를 분사해서 법인을 새로 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크테라 같은 경우는 컨셉이 이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라던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 베르타스 인포스케일, 뭐 베르타스 클러스터 그쪽이 이제 데이터 가용성 부분이고, 그다음에 백업 쪽에 백업 이그젝 해서 데이터 프로텍션 총 3가지 영역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고객사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새로 신규로 설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터보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쪽 관련된 부분만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협업 관리 도구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온프라미스 시절부터 뭐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 임직원들이 생성했던 이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워드 파일도 이메일도 있고 뭐 각종 파일들이 다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정보 유출 관련돼서 항상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정보 유출이 됐을 때 사후 추적하고 감사하는 부분들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규제들, 규제가 원체 많죠. 뭐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뭐 GDPR, 뭐 각종 규제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규제들, 임직원들이 실수를 하는 행위들까지도 전부 다 규제에 다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최근엔 기업 소송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예전에는 우리가 국내 비즈니스를 많이 했다면 점점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이 되고, 이제 기업 소송이 발생되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해외 나가서 소송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때 소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 자료는 다 임직원들이 생산했던 데이터들이죠. 이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 내 도전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관련해서도 특히 요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권으로 넘어와서 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가 이제 강력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계속 기술을 뺏겨도 왜 뺏겼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 갖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영어로 하면 이제 이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화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에 대한 뭐 K-디스커버리,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또 많이 나왔던 게 국내 회사죠. 한 벌써 이제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이제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서로 배터리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됐었죠. 그때 아마 패소해서 거의 한 2조 정도 배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이 됐을 때 왜 자꾸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우려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임직원들이 생산했던 이 데이터들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디스커버리 제도에서도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컴플라이언스 쪽 이제 관련 규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전자금융감독 규정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망에 사스 도입한다고 해갖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예, 그 임직원들에 대한 그 개인 신용 정보나 중요 정보가 자꾸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외부로 나가는 이슈들 때문에 강력한 보안 대책을 다 세워야지만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뭐 협업 솔루션들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가이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 직원 실수로 계속 사스 환경에 데이터가 업로드되고 중요 자료가 잘못해서 업로드되는 부분들을 결국에는 각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하시는 분,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슈가 되면 사후 조치할 수 있는, 뭐 보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라. 이런 가이드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제 현재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협업 솔루션들에 대한 내부 통제 방안들을 많이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특히 뭐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위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주로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 전자메일이라던가 뭐 메신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주로 로그 기록을 다 수집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오래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내부 통제 모범 기준이라고 해갖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직원들이 주고받았던 메일 데이터, 메신저 데이터들을 풀 로깅을 하고 있다가 뭐 최소 3년 이상 데이터 보관하고 있다가 뭐 정보 유출이 되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추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제 다 가져가는 이러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대기업들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근데 이제 세상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컨셉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온프라미스 시절에 있던 거가 있고 이제 클라우드 M365나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던가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온프라미스에 하던 거를 그대로 클라우드에서도 이어갈 수 있게 이런 블랙박스 같은 이런 컨셉들이 필요하죠. 요즘 이제 차량에도 이제 블랙박스 다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기업 협업 도구 안에도 이런 블랙박스 같은, 그래서 상시 모든 데이터를 풀 로깅하고 저장하고 있다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따라가고 우리 사후 추적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블랙박스 같은 시스템들을 우리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이메일 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뭐 오늘 M365 기반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익스체인지 온라인을 쓰시는 이제 고객사들, 그 다음에 아직 온프라미스나 하이브리드 환경, 아니면 우리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지메일을 쓴다. 뭐 이런 환경에 다 도입이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이메일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내부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메일들이 다 남아 있어야 돼요. 결국엔 사용자들이 보내놓고 삭제하고 하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영진이라는 사용자가 홍길동한테 메일을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이 메일 데이터 한 분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지만 하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는 이제 저널링이라는 거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저희 솔루션의 용어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공통입니다. 저널링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메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기록을 100%다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이런 저널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영진이 홍길동한테 메일을 보내든 다시 홍길동이 받았던 메일을 회신 전달을 하든 계속 그 메일 한 통 한 통이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아카이빙 솔루션 안으로 다 쌓이게 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보안 담당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M365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MIP, 뭐 AIP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서 보안 같은 이런 기능들을 이제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도 온프라미스 환경에는 이제 DRM 솔루션을 많이 썼듯이 M365나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 MIP도 적극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덱싱을 하고 검색을 하고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이제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내부 통제 하시는 분들이 뭐 다양한 부서가 있어요.
실제 뭐 보안팀 아니어도 뭐 준법 감시팀도 있고 뭐 감사팀도 있고 윤리경영팀도 있고 뭐 한 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다 하시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준법 감시팀이나 감사팀이나 윤리경영팀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찾아보고 검토하고 뭐 사후 추적 감사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요구 사항들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쓰는 영역들은 다 틀리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당연히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논리적으로는 다 찢어져 있습니다. 다 찢어져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저희 디스커버리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여기서 주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퇴사자나 아니면 퇴사 예정자. 예.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 특정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뭔가 회사를 이직했을 때 그럼 경쟁 자료가 어디로 넘어갔을지 회사의 뭐 영업기밀이라든가 중요 자료들이 누가 액세스를 했는지 뭘 했는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 갖고 있는 이메일 데이터 아까 실시간성으로 모든 메일 데이터가 쌓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 6개월 딱 치면은 바로 이 특정 직원에 대한 최근 6개월치에 대한 이메일 데이터 뭐 다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활동을 이런 내부 통제를 하고 계시고 뭔가 뭐 메일 데이터를 보더라도 검색해서 검색 결과를 봤을 때 뭐 메일의 제목이라던가 보낸 사람, 받은 사람, 하다못해 수문 참조를 어디로 나갔는지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일 송수신을 하다 보면 메일 서버에는 수문 참조의 내역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수문 참조까지도 정확히 어디로 나갔는지, 거기에 첨부 파일은 뭘로 나갔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나갔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검토도 하실 수 있고 이게 관련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마킹해줘도 나중에 필터해서 보실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법적 증거 자료를 쓰든 내부 소송 자료나 감사 자료를 쓰시든 이런 증거 자료를 추출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게 저희 이디스커버리 솔루션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MIP 마이크로소프트에는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이제 MIP, AIP 뭐 이름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또 문서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죠. 이제 보통 기업들이 도입을 하게 되면 뭐 특정 사용자만 이 문서를 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갖고 그 사용자가 아닌 문서를 열 수 없거나 주로 많이 쓰는 기업들은 우리 회사 직원들 아니면 다른 회사 직원은 못 봐 해서 회사 내 직원 계정 아니면 못 보는 이런 모든 직원 세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외부 사용자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인증창이 떠갖고 별도로 인증을 받아서만 열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MIP를 쓰시더라도 저희 아크테라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들은 이게 손쉽게 해당 데이터를 복호화시켜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 MIP로 암호화된 이 문서들을 첨부해 넣고 저희 쪽에서 해당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 MIP로 암호화된 문서들을 다 HTML로 컨버팅을 하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자체는 MIP 암호화된 그 원본 문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지만 HTML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저희가 프리뷰는 이렇게 복호화된 상태로 내용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문서를 복호화하지 않으셔도 손쉽게 내용들을 검토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내용을 검토하고 나시다가 뭔가 이걸 증거로 써야 되겠어. 근데 이제 뭐 법원에 제출을 했더니 이거 암호화돼 있어서 못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출할 때 이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복호해라 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추출하면서 MIP가 다 복호화된 일반 사용자들도 다 열어볼 수 있는 레이블이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나중에 법원에 제출하시더라도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러한 작업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게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보안팀 쪽에 더 앞서 나가서 이런 개인정보라던가 민감정보를 탐지해주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을 더 인핸스먼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아카이빙 솔루션의 컴플라이언스 담당하시는
쪽으로 거의 이제 집중을 했다면 이제 점점 정보 보안이 보안 컴플라이언스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담당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개인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러한 개인 정보 패턴을 전 세계 한 1,000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각 나라별로 폴리시를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정책을 체크를 하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뭐 신용카드 계좌번호, 뭐 관련된 뭐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다 탐지를 해서 찾으실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저희가 빌트인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개인정보나 이런 패턴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도 넣으셔도 됩니다. 실제 기업 내에서 이메일이나 이런 협업 도구, 메신저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들이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를 위반한 글자들이 돌아다닌다라고 하시면 그런 글자를 추가하시면 손쉽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보보호팀에서 많이 쓰는 툴이 이제 서베일런스라고 하는 정보보안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크테라의 서베일런스 툴은 모든 데이터를 보고 검색하는 컨셉보다도 이런 회사 내의 뭐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들이 탐지가 됐을 때 그거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도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존에 보안 솔루션들 많이 쓰셨으니까 이메일에서 여기에 개인정보가 딱 걸렸을 때 로그가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어디에 뭐 개인정보가 있다. 근데 이메일에 개인정보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제목에 있는 건지, 내용에 있는 건지, 아니면 첨부 파일 1, 2, 3, 4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지 잘 찾기도 힘들고 어딘지도 모르고 이 로그를 실제 담당자 아니면 그 관리자한테 보내면 정확한 팩트가 어디서 있다는 거야 그런 것들도 찾기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희의 서베일런스는 이제 아예 다 내비게이션 바가 나옵니다. 똑같은 메일을 봤을 때 우리가 탐지했던 개인정보는 실제 여권번호 관련된 건 어떤 첨부 파일에 몇 건이 나왔고 운전면허 번호는 어디에 있는 첨부 파일이 나왔고 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에 다 표시돼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이퍼링크다 보니까 클릭하면은 상세하게 다 HTML로 컨버팅된 미리 보기가 다 나옵니다. 클릭해서 실제 하이라이팅도 되고 내비게이션 바 있어서 클릭하면 넥스트 눌러서 현재 태그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오탐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게 맞다고 하면 보안 조치 이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와 이런 내용들을 손쉽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저희 고객사 도입했던 고객사들은 아예 이런 모니터링을 못했던 고객사들이 이제 빠르게 주 1회씩 개인정보랑 민감정보 모니터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메일뿐 아니라 이제 M365로 전환되면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팀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제일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 팀즈에 있는 데이터라던가 쉐어포인트 온라인,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원드라이브, 그쪽에 대한 모니터링도 똑같이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런 팀즈 안에는 부서별이나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그룹을 묶어갖고 업무 협업을 할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채널 메시지라고 해서 뭔가 게시글을 올리고 서로 토론하고 거기에 이제 첨부 파일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채팅으로 쓰시죠. 1대1 채팅도 있고 1대 다 채팅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직원들이 이제 그룹 채팅까지 하면서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 M365로 넘어갔을 때 이디스커버리 하는 검색해서 데이터를 리뷰하고 이제 추출하는 이 과정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게 많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내용 저희가 이 솔루션을 봤을 때 고객들한테 듣게 됐어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팀즈 이디스커버리 아키텍처를 고객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팀즈라고 하는 애는 껍데기인데 여기에 채팅 메시지나 채널 메시지들 이 텍스트 형태들은 전부 다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저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고받았던 첨부 파일들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에 올라가 있던 게시글들은 전부 다 이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다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검색해서 찾을 때 이디스커버리 할 때 두 개를 조합해서 봐야 되다 보니까 첨부 파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러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안영진과 홍길동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뭐 채팅 메시지도 보내고 링크도 보내고 첨부 파일도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팀즈 이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일단은 채팅 메시지 한 건 한 건 한 건이 매일 한 통 한 통 한 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메신저 쓰시다 보면 킥킥킥 해갖고 한 줄 보내잖아요. 그 킥킥킥 해서 한 줄 보내는 것도 매일 한 통입니다. 예. 그래서 메시지 한 줄 한 줄마다 메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일단 첫 번째 불편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팀즈 메시지인데 이게 다 제목 없으면 옵니다. 이게 채팅 메시지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룹 채팅이 온 건지 아니면 채널에서 온 건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 제목 없음으로만 받게 되는 부분들이 두 번째로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채팅 메시지별로 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안영진이라는 사용자가 회사에 정보 유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안영진을 감사하고 싶어서 안영진 내용을 봤는데 안영진이 정보 유출을 하고 있는 채팅방도 있고 안영진이 워크샵 관련된 얘기를 하고 토론하는 채팅방도 있고 뭐 회식 관련된 얘기를 하는 방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요 얘기했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쭉 내려가다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요 얘기했다 하니까 이거를 보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특히 결정적으로 팀즈 이디스커버리를 못 쓰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첨부 파일 딱 클릭하면 당연히 열릴 거라 생각했는데 안 열리죠. 예. 아까 팀즈 이디스커버리 아키텍처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저장소가요. 그래서 클릭하면 쉐어포인트 파일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링크로 들어가서 권한 액세스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액세스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열릴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안팀이든 감사팀이든 뭐 윤리경영팀이든 해당 사용자한테 내가 너 감사 중이고 모니터링 중이니까 해당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해줘 라고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던가 내부 통제라던가 컴플라이언스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그럼 저희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겠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날 POC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아키텍처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라고 했던 아카이빙 솔루션들을 기업들이 많이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볼트를 쓰고 있는 고객들한테 저희는 이제 머지원이라고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소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오는 전용 수집 솔루션이라는 걸 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M365에 있는 팀즈라던가 쉐어포인트 온라인, 뭐 거기에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슬랙이나 뭐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볼트라고 하는 아카이빙 솔루션 안에 모든 데이터를 쌓아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내부 통제나 사후 점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기업 소송이 걸리면 이디스커버리해서 증거 자료도 쓸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머지원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지금 120개의 컨텐츠 소스를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웬만한 영역들, 글로벌 벤더 사건에 대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서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머지원 솔루션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엔터프라이즈 볼트 안으로 아카이빙하고 사후 모니터링하고 이디스커버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렸고, 그럼 저희는 팀즈 이디스커버리랑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럼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저희 POC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팀즈 채팅방에서 나온 건지 팀즈 채널에서 온 건지 명확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딱 보시다시피 팀즈 채팅방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에 대한 일관성 있게 안영진이 이 채팅방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나쁜 짓하고 채팅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는 이 삭제되면 삭제됐다라고 표시도 남습니다. 그래서 내용들도 정확히 하실 수 있고, 제일 결정적이었던 건 이 첨부 파일이죠. 저희는 첨부 파일 하면 바로 열립니다. 고객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아키텍처가 다 찢어져 있는데 너네는 합쳐서 들어왔냐? 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정확한 아키텍처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 솔루션을 쓰시면 첨부 파일 클릭하면 바로 열립니다. 애당초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 메시지와 첨부 파일을 다 통합해 갖고 인테그레이션해서 보여주는 컨셉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러한 솔루션 없이 팀즈 이디스커버리로 뭐 며칠 몇 달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고객사가 계시다면 이 솔루션을 도입하면 빠르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고요. 특히 아까 설명드렸던 이 서베일런스도 똑같이 팀즈나 이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에서 똑같이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모니터링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화면이 이제 팀즈의 채널인데요. 채널에 뭔가 고객의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카드 정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똑같이 서베일런스에서는 이런 동일한 화면이 나오고 그래서 현재 내비게이션 바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제 정탐인지 오탐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손쉽게 넥스트만 누르면 되다 보니까 이걸 스크롤바 내리고 찾아가고 하는 행위 자체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고객사들 가보면 이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거의 업무 시간이 대폭 감소가 됐다라고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영역이 이제 팀즈 채널뿐 아니라 이제 쉐어포인트 온라인 결국에는 이제 CISO 분이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보안 조치 이행을 하려면 위치 정보가 정확히 중요하다. 어디에 그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찾아서 지우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어디에 경로가 있는지에 대한 경로 정보들도 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도 다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아 여기 쉐어포인트 온라인 내에도 이 첨부 파일이 개인정보 민감정보가 이렇게 있구나. 그럼 이걸 기반으로 실제 임직원들이 실수로 올렸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보안 조치 이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팀즈에 있던 채팅, 1대1 채팅이든 그룹 간의 채팅이든 이 채팅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었는지 민감정보가 있었는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원드라이브도 똑같죠. 원드라이브도 정확히 위치 정보, 해당 파일의 URL 정보들이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URL 복사해서 찾아 들어가면 실제 원드라이브의 경로 그대로 다 찾으실 수 있고 해당 파일을 굳이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미리 보기만을 하셔서 내용들을 빨리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뭐 감사팀이든 보안팀이든 이거에 관련된 툴을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도 없고 오피스든 PDF든 그런 걸 설치 안 하셔도 손쉽게 HTML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크테라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다양한 ISO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 협업 도구 솔루션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메일만 해도 어마무시하고 채팅 데이터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첨부 파일들, 이제 뭐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는 뭐 용량 제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 원드라이브 같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드라이브 같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 그리고 큰 용량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많이 모니터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죠. 보안 담당자 인원수도 많이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것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 솔루션을 통해 갖고 회사 내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게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정의하셔서 그거에 맞게 정책을 다 태깅을 하시고 그 손쉽게 모니터링 해갖고 실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관련된 데이터만 집중 검토해서 이게 진짜 오탐인지 정탐인지 이거에 대한 보안 조치 이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쪽에 더 투자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솔루션이 저희 아크테라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정보 아카이빙 분야에서 오랫동안 가트너도 그다음에 레디카트 그룹에서도 계속 탑 플레이어에 있고 리더에 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을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시장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이 너무 길어서 이볼트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솔루션들을 이미 많이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거 자료라든가 이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지금은 점점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보안 모니터링 쪽으로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베르타스 테크놀로지 때 시만텍일 때 지금 아크테라라 분사에서도 계속 이 리더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저희 컨셉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크테라의 컴플라이언스 솔루션들은
실제 내부 통제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데 주 목적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은 이제 DLP 솔루션들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데이터를 차단하는 솔루션이잖아요. 결국에는 개인정보나 민감 정보가 발생했을 때 차단을 하는 솔루션이지, 실제로 DLP 같은 거 써보시면 오탐이 많아서 실제 필요로 하는 업무들, 이게 많이 차단이 되다 보니까 실제 현업 부서에서 컴플레인이 많습니다. 저도 시만텍에 있어서 시만텍 DLP를 많이 판매하고 고객들이 이걸 컴플레인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시장에서 DLP가 로깅하는 솔루션으로 많이 변질이 돼 버렸어요. 결국에는 오탐을 하더라도 그냥 로그 찍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DLP가 어떻게 보면 차단 솔루션인데 로깅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쌓이던, 그때 오라클 DB를 쓰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쌓이다 보니까 장기 보관하고 사후 추적 감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DLP보다도 이런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으로 아카이빙하고 그거를 탐지하고 사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풀 로깅, 이런 컨셉들로 점점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결국에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밀정보, 이런 규제들에 대응하는 모니터링,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의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다가 회사 규제에 맞게 탐지하고 나중에 사후 모니터링하는 컨셉들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면 분쟁 시에 기업 소송 대응을 위한 이디스커버리, 특히 미국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점점 임직원들이 다니다가 퇴사하면서 해당 기업을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갖고 있었던 임직원들에 대한 협업 데이터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아크테라 솔루션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옆에 부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